오늘은 민식이법이요. 진짜 뭐 시행되기 전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했었는데 시행이 됐어요. 네. 근데 여전히 아주 뭐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법안인 것 같고, 맞습니다. 뭐 조목조목 살펴보면 형량이 너무 세다라는 게 이제 큰 문제인데, 네. 보면 뭐 최고 형량이 무기징역까지 있고요. 음주운전 사고랑 동일한 형량이라는 것에 이 운전자들이 불안감에 떨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게다가 이번에 그 민식이법 개정을 촉발시켰던 그 사고의 가해자에 대해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 검사의 최종 구형 의견이 지금 금고 5년을 구형을 하였다고 해요. 근데 이게 실은 다른 어떤 범죄에, 근데 우리 형법은 기본적으로 행위시법이기 때문에 아직 뭐 민식이법이 적용될 사안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형량이라는 것은 어찌됐든 법 정책적인 문제여서 다른 범죄와의 어떤 균형을 이루어야 할 것인데, 저는 검사의 구형이 5년이 나왔다는 게 너무 좀 일단 이해가 좀 안 되고요. 뭐 개정법으로 보면 이게 치사의 경우에는 뭐 3년 이상의 징역 내지는 무기징역까지, 그리고 치상의 경우에는 뭐 1년에서 15년까지 징역, 그리고 500만 원에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까 그 카테고리 안에는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국법에 의하면 실은 너무나 좀 과도한 구형이 그렇죠. 아닌가. 네, 법안 시행 전의 사고였기 때문에 법안이 시행되기 전의 기준으로 뭔가 양형이라던가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단 금고 5년을 구형했다라는 것은 조금 과하게 구형을 했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죠? 네. 검사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됐을까요? 그쵸. 그러니까 이건 좀 여론의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맞습니다. 모르겠어요. 일단 검사가 구형을 적게 하면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국민들한테 지탄을 받게 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일단 판결을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좀 그 판결을 좀 찾아봤거든요. 지금 그 재판을 받고 있는 법원에 지난 4년간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피해자가 어린이인 사건에 대해서 제가 판결을 좀 찾아봤어요. 좀 의미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판결이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3가지 정도 판례 모두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됐다. 그러니까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사안이었고, 두 사건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10에서 14km, 그리고 24km 각각 이렇게 진행하다가 아무래도 좀 어린이 보호 의무를 위반했던 점이 조금 인정이 됐나 봐요. 근데 이런 사고에서 실은 각 벌금 150만 원과 그리고 금고 4월의 집행유예 1년 정도를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약간 뭐라 그럴까요? 실은 민식이법과 좀 유사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주정차 차량이 많았고, 그리고 주변에 구조물, 그 설치물들이 도대체 이제 어떤 보행자의 보행이 예상될 거라는 좀 그런 예견 가능성이 떨어지는 지역. 거기에다가, 이 점은 조금 다르죠. 자전거를 타고 이제 이 피해자는 차로를 무단횡단하였는데, 실은 이 사건에 대해서는 예견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무죄가 항소심까지 진행됐던 그런 사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검사의 구형은 5년이었지만 아직까지 무슨 뭐 민식이법이 적용될 사안도 아니고, 그렇다면은 2016년에 마련되었던 일반 교통사고의 양형 기준에 따라서 법원이 판단할 문제인데, 과연 이 법원에서 지금 그 같은 법원의 다른 판결과 어떤 그 다른 또 판결을 할 수 있을지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민식이법이 시행되자마자 그 관련 사고인 것 같이 보이는 영상이 맞아요.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 네네네. 그 스쿨존을 지나가다가 이제 무단횡단하는 네. 보행자하고 부딪힌 사고였는데, 상황으로 보면은 이제 민식이법에 해당되는 그런 사고인 것처럼 보이긴 했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제 그 보행자가 만 13세를 넘어서는 어린이가 아닌 대상자가 아니라서 민식이법 적용 사건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는 그런 사고로 마무리 지어진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사건 그 영상 이후에도 또 다른 영상이 하나 올라왔었죠. 그러니까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차량이 반대편 차로에 그 차량들이 많이 있는데 갑자기 튀어나온 자전거를 타고 나온 피해자 어린이를 충돌한 그런 사안이었었는데, 그 두 사안의 또 차이점은 반대 차로에 차들이 정차 중이었는지 이 여부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앞선 사고의 경우에는 실은 좀 휑한, 그러니까 보행자를 충분히 확인하고 사고를
피할 수 있었던 그런 사고인 것처럼 저는 일단 블랙박스 영상을 보았고 제가 보기에도 그랬어요. 네네. 근데 그 사건은 일단 만 13세 이상이어서 일단 이 뭐 스쿨존 내에 어떤 어린이 사고에 관한 민식이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고, 두 번째 사고는 이것이 과연 운전자로 하여금 비난 가능성이 있을 만큼 어린이 보호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라고 인정할 만큼의 사고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이런 여러 가지 영상이 또 이렇게 의견들을 또 촉발하게 되었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었던 형량이 과하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국민 청원의 형태로 의견을 국민분들께서 보여주셨고, 수십만 명이 지금 그 청원에 동의를 한 상태죠. 그죠? 뭐 청원에 대해서 뭐 입장 발표가 있었나요? 네, 일단 그 경찰청에서는 이 스쿠존 사고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좀 지켜보겠다, 좀 면밀히 조사하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저는 답변이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실은 이거는 경찰청 혼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첫 번째로 이 수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그러면은 이 도로교통법 내지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모두 비교 분석하고 다른 판례를 분석해서 그럼 과연 특정가중처벌법에서 규율하는 그런 어린이 보호 의무를 저버린 게 어느 정도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 끝에 법무부의 수사 지침이 일단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양형 기준이 조속히 좀 마련이 돼야 됩니다. 이 양형 기준은 어찌됐든 대법원 양형심리위원회에서 이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이 양형에 관한 의견을 어느 정도 좀 통일하고 어떤 법적인 어떤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제도인데, 실은 이 민식이법 이전에 지금 개정됐던 것은 윤창호법 있지 않습니까? 위험운전치사상에 관한. 그 위험운전치사상에 관한 양형 기준도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016년 지금 시행되고 있는 양형 기준은 교통사고에 관해서는 그냥 일반적인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의 치상치사, 그리고 도주차량죄 특가법상의 그 두 가지에 대한 양형 기준만 있고, 일단 그 윤창호법이 촉발시킨 위험운전치사상의 경우에는 작년 10월부터 논의가 시작이 돼서 어느 정도 기준 마련을 한 뒤에 원래 이번 그 3월 23일에 있을 그런 어떤 그 양형 기준 회의에서, 전문심리 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었어요. 근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밀렸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촬영 시점으로 봤을 땐 다음 주인 4월 20일에 이게 지금 양형 기준이 확정될 타임인데 아직 민식이법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법무부랑 지금 대법원 양형 기준위원회가 빨리 움직여서 국민들의 어떤 그런 걱정을 해소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경찰청에서 모니터링 하겠다.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 주의 깊게 봐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지. 근데 일단 저희가 이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스쿨존에서 어린이에게 어린이를 상대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해도 과실이 1이라도 인정되면 무조건 특가법이 적용되느냐? 이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계속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이 막 이제 막 흥분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과실이 1도 인정도 안 되는 사고가 뭐 얼마나 되느냐? 그러면 1이라도 인정되면 그냥 무조건 특가법 아니냐라고 하는데, 자, 분명히 특가법에는 애매하긴 하지만 그 의미를 잘 알 수 없긴 하지만 어린이를 보호해야 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특가법을 적용한다고 분명히 문서에 규정이 돼 있어요, 법조문에.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냥 과실이 있으면 적용이 되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과는 다른 조건이 붙어 있는 거라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일단 제한 속도부터 좀 지키고 말씀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 개념이 불명확하다 보니까 국민들로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어떤 한 법률의 위반이 전 국민을 이렇게 불안에 떨게 하는 그런 법률이 과연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 민식이법이 이제 초미의 관심사인데, 그러니까 어떤 한 법률이 전 국민의 어떤 불안감을 일으킬 정도로 그런 법령이 과연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이 애매한 법률 규정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빨리 법무부나 대법원에서 해석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미 수많은 판례들을 통해서 경과실과 중과실이라는 개념이 법원의 판례를 통해서 확립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어린이를 보호할 의무를 중과실과 동일한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그러면 충분히 어떤 해석이나 불안감의 여지 없이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더 좋은 거는 법조문을 개정하는 게 제일 좋긴 하겠고요. 그런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민식이법에 어느 정도 위헌적인 요소는 좀 있다고 보여져요. 만약에 그게 정말 지금의 어떤 국민들의 그런 걱정과 고민을 불러일으킬 만한 불명확성이 있다면은 위헌의 여지가 있죠. 근데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지금까지 교통사고 범죄에 대해서 중과실과 그냥 경과실이 많이 판례가 누적되어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보다 명쾌하게 말씀드리면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12대 중과실을 하나 더 이제 좀 과실을 저질러 가지고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야 좀 특가법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속도를 현저하게 위반을 하였다라거나 음주, 그렇죠. 뭐 신호를 위반하였다라거나 지시 위반이라든지 이런 과실이 하나 더해질 경우에는 이런 어떤 특가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사고로 처벌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일단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좀 오해하시는 게 무슨 제한속도 30km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호 의무 위반 이게 지금 갑자기 들어온 게 아니고요. 2012년 쯤이죠. 그렇죠. 2012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12대 중과실로 어린이 보호 의무가 포섭이 되었어요. 이미. 그런데 그 세월을 넘는 동안 아직까지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해서 피해자 어린이들의 사망이라든지 이런 결과가 비극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성적인 고려로서 이제는 특가법으로 규정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았을 때는 실은 그러한 여러 가지 그 개정의 그 취지 그리고 판례의 누적 말씀하셨던 어떤 법령의 그 전체적인 해석에 따라서 충분히 이 민식이법은 국민들의 합의로서 잘 지켜질 수 있는 법인데 아직까지 말씀드렸다시피 법무부나 무슨 뭐 지금 대법원 어떤 그런 좀 그 의견 개진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두다가는 분명히 위원회까지 지금 아마 헌법재판소에까지 갈 수도 있는 그런 법령이 될 수 있으니까 빠르게 지금 일단 좀 의견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특가법에 대해서 막 폐지 청원이 나오고 있는데 네네네. 폐지할 법은 아니라고 보고요. 네, 그렇죠. 개정은 필요해요. 그건 네네. 저희도 뭐 분명히 공감하는 부분이고 네네. 다만 이제 국민들에게 팽배해 있는 그런 두려움, 걱정, 그 과실이 1이라도 인정되면 말하자면 재수없게 어린애랑 사고가 나면 그러면 큰일 난다. 무조건 감옥 가고 최소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이다. 이런 인식들이 잘못돼 있다라는 거를 좀 빨리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그 요즘 보니까 보험사에서 운전자 보험 있잖아요. 네네네. 운전자 보험에 스쿨존 사고에 대한 특약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뭐 지원되는 보상금도 늘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이제 운전자 입장에서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은 분명히 어린이들을 더 보호하고 스쿨존을 지날 때 더 주의해서 운전을 하라고 만든 법이에요. 네. 뭐 내가 이거 사고 나면은 어떻게 보호받을까 그 생각하시기 전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을까, 무엇을 주의하면 될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영상들이 갑자기 뜨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걸 보고 타산지석으로 좀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그 스쿨존 내에서 뭐 불법 주정차가 많이 돼 있는 그런 데를 지나간다라고 하면 그 영상을 좀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튀어나올 수도 있구나, 더 주의해야 되겠다 라고 운전을 하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네네. 한 가지 덧붙여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민식이법 지금 피고인에 대한 재판 있지 않습니까? 구형 의견이 5년이었다는. 저는 한 가지 그냥 좀 개인 사견인데 뭐 다 사견이긴 하지만 저는 좀 이렇게 여론에 의해서 구형량이 갑자기 늘어나고 이런 뭐 판결 선고가 가혹해지고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단 민주적인 합의를 통해서 이것이 어느 정도 법에 반영이 되고 그리고 또 법의 반영에 따라서 각각의 행정기관들, 사법기관들이 움직이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지만 딱 한 사건만 짚어서 이제까지 어떤 법 체계를 무너뜨릴 만큼의 어떤 그런 판결이 나오는 것은 저는 법조인으로서 바라지 않거든요. 그래요. 네. 저희도 좀 주목을 하고 있겠습니다. 과연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린 건 저희 사견이긴 하지만 이 민식이법 시행 전의 사고고 종전의 양형
기준에 따라서, 그러니까 좀 전에 비슷한 유형의 사건에서 있었던 것과 동일하게 예, 어떤 형량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야 된다라는 거고요. 분명히 검사의 구형은 여태까지 있었던 사건들과는 달리 좀 높아요. 그 민식이 사고 영상을 보면 사실 운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쉽게 피할 수 있는 사고가 아니었어요. 물론 이제 횡단보도를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더 주의할 필요가 있었지만 그렇죠. 갑자기 튀어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걸 고려했을 때 금고 운전은 좀 너무 과한 구형이라고 생각이 되고, 아마 이런 부분은 재판부에서 재판부에서 적절히 판단을 해서 기존 양형과 형평을 이루는 수준에서 판결 선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또 뭐 추가적으로 판결 선고에 대해서 뭐 보도가 있거나 하면 추가적으로 좀 저희 의견을 드리는 쪽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법원이라든지 법무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쭉 모니터링하면서 적절하게 저희가 의견을 제시해야 되면 제시도 하고 좀 그런 어떤 노력도 한번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민식이법 분명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좋습니다. 그렇죠. 제 자리를 찾아갈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계속 뭐 지켜보면서 충분히 국민의 어떤 그 여론과 맞는 수준의 법안을 정착할 수 있도록 민식이법이 본래의 모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